네거티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잘못된 돌파 방법입니다. 네거티브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정책 대선으로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경선 때도 10여 차례 이상 토론을 했는데 본선 때는 그 이상의 토론회도 감당해야지요. 회피하지 말고 토론에 즉각 응하십시오. 그게 네거티브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야 뭐 이력 자체를 조작해낸 신정아도 무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신정아를 기소했거든요. 그 왜 가짜 학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윤석열 검사가 신정아를 기소했는데 법원에 가서 모조리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는 겁니다. 김건희도 무죄 받을 거라는 거를. 근데 무죄 받을 거 기소는 왜 했어요?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사가 신정아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기소했는데 신정아 무죄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신정아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무죄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 사과를 왜 하냐 하고 이제 버티다가 하도 이제 당에서 뭐라고 하니까 뭐 유야를 분문하고 잘못한 건 없지만 이거 괄호 열고 닫고 이거 재판 가면 무죄 나는데 예?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버티다가 결국 할 수 없이 정치는 정치입니다 하는 논리에 밀려서 사과를 했죠. 왜? 자기가 신정아 고발을 했거든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가 KSOI 여론조사 결과 때 40.6의 지지율이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나왔을까요? 자, 40.3으로 0.3%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 42.0의 지지율 어떤 변화 있었을까요? 37.4%로 상대적으로 4.6%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의 39.7의 지지율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7%포인트 하락을 했는 38%. 윤석열 후보의 45.1이라는 이 지지율은요. 0.8%포인트 44.4% 하락을 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두 후보 모두 다 하락. 이거는 가족 리스크 때문입니까? 그렇죠. 가족 리스크가 이제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리얼미터 조사는 12일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던 것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최근은 KSOI 조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조사도 있는데 그건 수치를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그래프가 준비 안 됐으니까. 더 최근의 조사를 보면은 가족 리스크는 가족 리스크인데 배우자 리스크가 아들 리스크보다는 더 크게 반영되고 그렇습니까? 이제 아들 리스크가 얼마나 더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 선거가 배우자 대선, 아들 대선이 돼가고 있다. 특히 현재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배우자 리스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후보자를 뽑는 선거지 후보자 배우자 선택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에 대한 의혹, 검증, 호감, 비호감 여부가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냐.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정책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은 이미 바닥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철저하게 가족까지 포함한 신상 털기, 신상 검증, 평가가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상습 도박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성매매 의혹까지 추가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들 의혹도 분명히 추가적인 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선을 보면은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해서 특히 어떤 혜택을 통해서 이익을 누렸다. 이럴 때 가장 크게 유권자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해법은 그렇습니다. 신충정, 신속, 충분, 정확하게 이 부분을 털어내야 돼요. 예. 가급적 빨리. 결과적으로 이전 대선에서도 보면은 의혹을 늦게 털어내면 늦게 털어낼수록 논란도 늦게 털어내면 늦게 털어내서 그만큼 대선 지지율에는 부담이 됩니다. 빨리 털어내라. 네. 신속, 충분, 정확, 신충정입니다. 아, 신충정. 네. 배우자와 아들 의혹 중에서 배우자 리스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여론조사가 또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네. 방송 끝난 후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선 후보의 도덕성 평가입니다. 도덕성 누가 가장 높나? 야, 이 좀 참담한데요. 다 10점대입니다. 이재명 후보 15.2, 윤석열 후보 16.1, 심상정 17.6, 안철수 후보가 23.0, 김동연 후보가 4.5%인데 변인철 소장님, 네. 이게 좀 뭐랄까 언젠간 뭐 우리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 평가에서 70점, 80점 나온 날도 있겠죠? 그렇죠. 언젠가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직구와 정반대입니다. 돌직구 호감 100%. 대선 후보 호감 땅에 떨어진 거죠. 확실합니까? 자, 이재명 후보 15.2%, 윤석열 후보 16.1%.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23%로 가장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비호감 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이양수 의원 두 분 나오고 계시지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전재수 의원, 이양수 의원 두 분 나오고 계시지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전재수 의원, 이양수 의원 두 분 나오고 계시지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땅에 떨어져 있는 비호감 선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책도 들리지 않고 별로 후보들의 비전도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냐? 돌직구는 호감이지만 후보자 가족까지 탈탈 털어야 되는 후보자 신상 털기, 검증, 평가, 가족까지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 민심은 진심입니다. 예. 저 도덕성 평가를 보면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뭐 다시 한 표를 보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국회 의석수와 반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영향력과 국민의 신뢰가 반비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 영향이 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국은 어쨌든 집권 가치가 높은데 누가 집권을 하든 진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신뢰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 국면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니, 이렇게 도덕적 기반이 취약한 정부가 누가 되든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할 대목이고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 비호감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이미 많이 했지만 굉장히 불행한 선택을 좀 강요받고 있는 누가 돼도 성공하기 참 힘든 기반 속에서 출발하는 정권을 찍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짜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이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서 진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